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이걸 녹음하는 시점은 2022년 예, 6월 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지금 기존 몇 년 전서부터 있었던 모든 사태에 대한 그 경제적인 여파를 한번 상세히 한번 논의해 볼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019년 말, 더 정확하게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예, 그에 따른 경제 위기와 그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방향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삽질들이 쌓였습니다. 예, 이제 그게 드디어 2022년 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을 시작하는 시점에 터져나올 걸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의 어떤 경제 동향, 상황 이거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은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경제는 매우 간단한 거예요. 예. 예, 핵심은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핵심이 그죠. 그거 워렌 버핏도 얘기한 것처럼 예. 공짜 점심은 없다. 예. 얘기한 그러니까 것처럼. 뭐 경제 재계에서 큰 대박 친다는 사람인데 돈 벌는 방법이 이걸 이 공짜는 없다는 이 상식을 기만하고 공짜 있어요. 다 전 재산 다 털어서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뜯어먹는 게 사실은 돈 버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공짜는 없잖아 이거 뭐 이익 생겨도 적당히 이제 이익을 막 해서 뭐 조금만 안 주면 하여튼 장난질 많이 치는데 어차피 핵심인 거예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예, 결국은 리스크 그다음에 감당을 해야 될 건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는 예. 어떤 먼지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당연히 네. 경제적 위기는 도래할 겁니다. 예. 다만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는 아까 그 말한 그 공짜는 없다는 뿌린데 거둔다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감당할 걸 충분히 감당했다는 생각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감당할 거를 자꾸 간교한 수칙 같은 걸로 해결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던 분위기와 사회적인 게 이 소위 말해 팬데믹과 엔데믹 사이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얘기를 약간 정리를 할게요. 예. 일단은 팬데믹과 엔데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마켓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그 뭐 사이버 세상 온라인 되고 인터넷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오프라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예. 그랬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사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만나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온라인에서 만나는 걸로 대부분 다 대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전에 정규 미팅 회의 같은 것도 사람이 직접 와서 예. 하던 걸 갖다 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버리고 출근도 직접 출근하는 게 아니라 뭐 노트북 같은 걸 갖다가 본사에다가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갖다가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형태로 예.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데 꼭 왜 사무실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시장, 온라인 잡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어요. 예. 그런데 한번 이 맛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주로 하는 업체 위주로 인재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전체적인 사회 흐름이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외식하면 나가서 먹는 거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태여 나가서 먹냐, 시켜서 먹자. 이런 분위기들로 대부분 다 전환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위주에 있던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온라인 매장으로 넘어갔고 사회도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경제랑 관련해서는
이런 큰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있던 그 동선 위주, 사람이 움직이면서 돈을 쓴다라는 기존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경제 개념. 그래서 동선을 따라서 뭐 돈이 흐르니까 그 동선을 잡으면 좋은 길목에 가게를 내면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팬데믹 사태가 되면서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예. 그런 어떤 대표적인 주류는 이제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많이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엔데믹을 통해서 어떤 다시 이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예. 사실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예. 2025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 흐름이. 그래서, 사실 예. 예.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짜는 없어요. 이게 뿌린대로 걷어요. 근데 미국이 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엄청난 예, 달러를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죠. 예. 뿌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파고 말 그대로 전에는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파고를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이 어디선가 데자부가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대 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 2차 세계대전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파괴와 그게 일어나자 이걸 도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어부청난 돈을 뿌립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심지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게 유럽의 중심인 독일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뭔 일이 일어났냐? 나치가 창세하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가의 상승 때문에 계속 술만 마시고 그 술병을 지하 창고에다 던져놨답니다. 근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서 그 병을 팔았더니 집을 샀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붕괴, 경제 붕괴가 곧 정치 붕괴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이제 나치 정권이라는 희대의 이제 악의 집단의 탄생을 네. 가져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무너진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네. 진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정치 붕괴를 통한 악의 집단의 출현이 네.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히틀러 왜 나치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치를 떠냐면은 예. 당시에 나치 무체라는 악의 집단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소련 공산당 예. 그리고 이제 일제. 근데 얘네 둘조차도 이 나치들이 하는 짓거리에서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나치에서 이 정신분열증이었죠. 옛날에는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자들을 집단으로 다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공산당하고 일제도 이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빨리 얘네들이랑은 손절을 했다.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집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제 이해가 좀 가는 게 이 두 집단이 어마어마한 학살과 그런 탄압을 했죠. 이 두 집단의 원칙은 자기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응징을 가한다는 하나의 대의명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기가 정하지 않는 자는 굳이 무고하게 죽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조현병자가 무슨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용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처리해서 없애다니까 이거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얘들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치가 갖고 있던 마인드는 일제나 소련 공산당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애들이. 근데 이런 정신병자들이 어쩌다가 독일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나중에 세계대전을 벌였나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파탄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많이 흔들어버린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달러를 대량으로 찍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는 또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여파가 시작이 됐어요. 먼저 어디서 출발하냐면 기름값에서 출발을 하죠. 물론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의 물류 배송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